추석 전에 면죄부 수상한 SNS 대화.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을 수사했던 동부지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불기소하기로 했습니다. 혐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조간신문들은 추석을 앞두고 검찰이 추 장관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에 대해서,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의 면죄부 함께 보시죠. 서울 동부지검 추 장관 아들 국무위탈 의혹 1, 2차 병가 및 연가 지역대장 승인하에 실시됐다.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추가 처리 대위 2명은 군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 군무 이탈 방조 및 추가 연장 청탁 의혹에 대해서 한 차례 서면 조사를 한 이후에 무혐의 판단을 내린 건데요. 추 장관 부부의 전화 민원 기록이 없다. 민원실 전화 의혹은 사실 무근이다. 추 장관의 진술에 근거해서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전화를 했던 보좌관은 단순 절차 문이다라고 동부지검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논란은 추 장관의 거짓말 논란입니다. 국회에서 국민들 앞에서 보좌관에게 시킨 일이 없었다라고 수차례 강조를 했었던 추미애 장관. 검찰이 밝힌 추 장관과 보좌관의 문자 메시지, 메신저 내용을 보면 그 발언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시 최모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 이름을 서땡땡군 건은 처리했습니다.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 재출토록 조치했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1차 병가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자 추 장관이 당시 추미애 당대표였죠. 김대위의 전화번호를 찍어줍니다.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이건 2차 병가 종료 2일 전입니다. 그러자 당시 최모 보좌관은 네 웃음. 그리고 추 장관은 아들과 연락을 취해주세요. 5시 30분까지 한의원에 있음이라고 문자를 보내고 중요한 건 김대위의 전화번호를 추 장관이 직접 보좌관에게 찍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보좌관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네, 바로 통화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한다 해서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놨습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연락 주기로 했습니다. 추 장관은 그런데 보좌관에게 시킨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겁니까?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외압을 쓸 이유도 없고요. 쓰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보좌관에게 그런 사실을 시킨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이유조차 없습니다.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 장관은 앞서 보좌관이 전화한 적도 없고 보좌관에게 시킨 적도 없다라고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하다가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내가 시킨 사실은 없다라는 뜻이다. 라고 뭔가 묘하게 뉘앙스를 바꿉니다. 그런데 카톡 대화 내용을 보니까 메신저 주고받은 내용을 보니까 추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논란이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판사 출신의 고승덕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추 장관이 거짓말한 거 맞죠? 명백한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이렇게 밝힌 바도 그렇고요. 방금 보신 그 메신저 그 기록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문의한 게 아니라 그 청탁을 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거는 처리했습니다. 만약에 문의했다 그러면 문의한 결과 이런 겁니다라고 알려주는 게 맞는데 처리했다는 건 뭐냐면 연장하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지시를 이행했다는 뜻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소견서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일단 구두로 됐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누가 봐도 추 장관이 보좌관한테 지시 안 했다. 이건 제가 볼 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명확한 거짓말이다. 네. 잠시 후에 동부지검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 고 전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회 반장 출신의 이재명 기자, 당대표를 했었고 다선의 국회의원 출신의 그리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 거짓말을 해선 절대 안 될 것 같은
법무부 장관이 전국인 앞에 왜 거짓말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동부지검은 일단 뭐 불기소 처분을 했죠. 그러니까 펌이 없다. 아까 청탁금지법에 나온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법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든 거죠. 근데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규정 위반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부터 대정부 질문 또 상임위 여러 차례 걸쳐서 보좌관에게 시킨 적도 없고 지시한 적 없고 확인하고 싶지도 않고 얘기했지만 사실 어제 검찰에서 밝힌 걸 보면 카톡을 통해서 대위 연락처를 직접 건넨 게 바로 법무부 장관이었던 거죠. 당신 당대표였죠. 전화번호를 건넸다는 것은 직접 전화번호를 건넸고 무슨 의미예요? 전화를 걸라는 거죠. 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걸었고 건 것도 다 확인됐고 그런데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부지검에서는 이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혐의 없으면 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제기됐던 야당에서 제기했던 언론에 제기했던 많은 부분은 팩트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을 시켜 전화를 했고 전화를 걸도록 했고 보좌관은 3차례 군부대에 전화를 했고 그때마다 당사자도 부모도 아닌 이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부대에서는 그때마다 휴가를 연장했고 구두로 승인을 했고 하지만 부대에는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또 부대 일지에는 23일 복귀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실제 복귀를 하지 않아서 당시 사병이 연락을 했고 이런 여태까지 저희가 제기했던 많은 의혹들 자체는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검찰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거죠. 다만 판단이 다른 거죠. 검찰과 지금까지 언론 제기했던 게 검찰에서는 그것이 부정적당은 아니다 이렇게 본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와 별개로 과연 지금까지 국민을 상대로 했던 추미애 장관의 수많은 거짓말을 과연 추미애 장관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관건인 건데 사실 어제 추미애 장관이 입장문을 냈었죠. 근데 거기에서 추미애 장관께서 한 얘기는 무분별한 정치 공세로 심려를 끼쳐도 죄송하다. 송구하다. 사실 이 발언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추미애 장관이 어쨌든 국무위원으로서 또 국회 앞에서 얘기했다는 건 결국은 국민 앞에서 얘기한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자신의 거짓말, 거짓 해명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좀 밝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야당에서는 이 추 장관의 거짓말 논란과 관련돼서 어떤 입장입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런 상황에서도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을 저버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사퇴하라. 네. 우리가 지난 기간 국회에서의 위증 등의 문제로 사법적인 처벌을 받았던 전직 장관 등에 대한 문제를 지켜봤던 게 바로 얼마 전 일입니다. 그 얼마 전의 일이 아마 2017년도의 일일 건데요. 그 2017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서일병 사건이고 그 문제에 연이어서 국회에 출석해 있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충분하게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 차례도 아니고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거짓된 행동이 일관돼 왔습니다.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2017년도에 본인 스스로가 메시지를 보냈던 내용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불과 2해, 3해 전에 메시지를 보냈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법무부 장관이 직을 수행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을 것이고요. 예. 만약에 내용들을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면 국회 차원에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의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신속하게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해임해야 된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정세균 국무총리도 여러 가지 고심이 좀 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신임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을 세우게 되는 국무위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드러나 있는 정황만으로도. 그렇다면 정세균 총리가 가지고 있는 장관의 임명 제청권, 해임 건의 등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짐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세균 총리도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아이 운운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추미애 장관이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드러나 있는 메시지를 보건대 추미애 장관이 그토록 얘기했던 우리 아이 스스로가 본인이 휴가에 관련돼서 군부대에 연락한 것이 아니라 당시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당대표였던 엄마의 메시지 등을 통해서 엄마와 그리고 보좌관이라고 하는 국민의 녹을 받게 되는 이런 국가 공직자가 이 아들의 휴가 문제에 어떤 형태로든지 개입됐던 상황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공정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배신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추미애 장관이 스스로가 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야당에서는 지금 들었던 것처럼 추 장관 당장 사퇴해야 된다, 혹은 해임해야 된다라는 아주 강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수부 장관이더라도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큰 논란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가 물러난 바도 있습니다. 게이트가 있었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국민 앞에서 전 국민 앞에서 거짓말한 것과 관련돼서 야당은 사퇴를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박수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그 집권당 소속의 한 당원이고 당직자로서 좀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드려왔던 말씀은 자, 휴가 미복귀, 탈영, 그다음에 무슨 뭐 여러 가지 규정 위반, 특혜, 황제 휴가 뭐 이런 것들로 쭉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부분 드러나고 있어요. 드러났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좌관에게 휴가 연장을 시켰거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한 것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하루빨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여러 차례 이 자리에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조사가 다 끝나면 검찰 발표가 끝나면 앞에 그 어마어마하게 제기됐던 탈영이나 뭐 이런 사실이 아닌 사실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국론을 분열시켰던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도 함께 책임져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오늘 이런 결과로 보면 그 주장도 제가 못할 입장이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글쎄 지금 그 진행자께서 질문하신 이 작은 거짓말 하나도 이 공직자는 정말 어떤 자신이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저는 동의를 하고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여기서 뭐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지금이라도 저는 아까 김병민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보좌관에게 시킨 거 기억을 못해서 그렇게 답변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와서 물어보니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국회에 나왔을 때라도 아니 정말 국민 여러분 제가 어제는 잘 모르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시킨 적이 있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마무리했어야죠. 근데 계속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입장을 번복하지 않은 것이 저는 오늘 이것이 추미애 장관이 처한 그 위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비롯한 공직자의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정말 함께 다 생각해 봐야 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문제는 추미애 장관이 오늘이라도 다시 김병민 의원의 지적처럼 그렇게 한 줄 짧게 유감, 송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처음에 몰랐는데 자세히 밝혀야죠. 그때 알아보니 이렇게 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걸 바로잡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 잘못했다라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죠. 그러면 사퇴 요구나 이런 것들도 야당에서는 좀 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께서는 그런 것도 용서해 줄 것이다. 국민에게 용서받는 방법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추 장관의 거짓말 논란은 계속될 것 같고요.